네, 이번 시간에는 이크라 2025 What's Your Step? Semantic Traversability Estimation Using Pose Projected Features라는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된 석사과정 박세훈입니다. 네, 해당 논문의 핵심 키워드 Traversability에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raversability를 이해하는 것은 로봇 공항에서 효율적인 주행을 위해 필수적이고요. 자율 로봇은 험난한 지형을 주행할 때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해야 하고,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 지형의 코스트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연과 같은 이런 비정형적인 환경에서의 주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Traversability Estimation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UGV나 UAV 로봇들이 주행할 때 통과할 수 있는 영역은 깊이 연구된 분야이지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해당 논문, 레그드 로봇과 같이 더 발전된 이동 능력을 가진 일부 플랫폼은 더 복잡한 지형에서도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방법들은 어떨까요? 전통적인 방법들은 주로 지형의 높이나 거리를 측정하는 기하학적인 접근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방법은 앞에 뭔가 있다, 아니면 없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넘어갈 수 있는 풀숲일지, 아니면 피해야 할 돌덩이일지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되고 있는 이 레그드 로봇은 유지보다 훨씬 뛰어난 이동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로봇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단순히 지형의 모양만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지형의 의미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의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숲을 걸을 때 물리적으로 걸을 수 있는 풀밭보다는 잘 닦인 길을 선호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경험적으로 그 길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핵심 아이디어는 로봇에게 복잡한 규칙을 가르치는 대신에 사람이 실제로 걸어다닌 길에 시각적 특징을 학습을 시켜서 로봇이 인간처럼 걸을 만한 곳을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형의 모양을 분석하는 지오메트릭 접근, 기하학적인 접근이죠. 둘째로는 풀, 도로와 같이 의미를 부여하는 Semantic Traversability. 마지막으로 로봇 스스로를 경험해서 어, 배우는 Self-Supervised Traversability인데요. 이 해당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이 Semantic Traversability와 Supervised Traversability를 결합을 해서 Anomaly Detection이라는 방식으로 인간의 보행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먼저 기하학적인 접근은 3D 데이터를 이용해 지형의 굴곡이나 높이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이 Semantic Traversability인데요. 이미지의 각 픽셀이 도로인지 풀인지를 분류하고 각 클래스에 미리 정해진 통행 비용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훨씬 정교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라벨링을 해야 하는 이런 굉장히 큰 코스트가 드는데, 학습 데이터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지형을 만나면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셀프 슈퍼바이스드를 기반으로 한 학습 방식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로봇이 직접 환경을 돌아다니면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방식인데요. 라벨링이 필요 없다는 큰 장점이 있고, 해당 연구에서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가 어노멀리 디텍션, 이 이상 탐지의 개념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 어노멀리 디텍션은 통행이 불가능한 것을 학습시키는 대신에 통행 가능한 길을 보통 이렇게 생겼다라고 정상적인 패턴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퍼런스 할 때
정상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지형, 뭐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지형이죠. 만나면은 이를 어너멀리로 판단을 하고 통행을 못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학습시키는 것보다 안전한 길만 학습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논문의 핵심적인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메소드입니다. 제안하는 이 해당 논문 Watch Your Step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와 로봇의 위치 정보가 입력이 되면 데이터 처리, 학습, 그리고 최종적으로 코스트맵을 출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핵심은 안전한 길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배우고 나머지는 모두 낯선 길, 뭐 장담할 수 없는 길이죠. 즉, 이상현상으로 간주하여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델에게 무엇이 안전한 길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해당 논문은 사람이 직접 걸어간 경로 또는 시뮬레이션 경로의 위치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서 미래에 지나갈 경로를 현재 이미지에 투영을 합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이 보이실 텐데요. 빨간 선이 미래에 지나갈 경로를 투영한 결과이고요. 이 영역이 바로 모델이 안전하다고 배워야 할 퍼지티브 샘플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수동적인 라벨링 없이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안전한 길의 시각적 특징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인 다이노 V2를 사용을 하여서 이미지의 픽셀들의 풍부한 의미를 담은 피처 벡터로 변환을 합니다. 동시에 계산 효율을 위해 이미지를 슬릭 슈퍼픽셀 알고리즘으로 유사한 영역끼리 묶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앞서서 프로젝션한 안전한 경로가 포함된 슈퍼픽셀 영역들의 다이노 V2 피처 벡터들의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평균 벡터가 바로 안전한 길의 시각적 특징을 대표하는 하나의 트레인 데이터가 됩니다. 네, 해당 부분은 어노멀리 디텍션 파트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학습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트래버서빌리티 피처 벡터들만 가지고 오토 인코더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해당 모델의 목표는 입력된 피처를 최대한 원본과 똑같이 복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델은 안전한 길의 피처를 복원하는데 특화가 될 것이고, 나중에 이 로봇이 실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학습 때 본 적이 없는 나무나 바위 같은 새로운 특징이 들어오면 모델은 이것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고 높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 값이 트래버서빌리티 코스트, 통행성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로스가 낮으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로스가 높으면은 위험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 7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봇 카메라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캡처를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슬릭 슈퍼픽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전체 이미지를 슈퍼픽셀로 분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세그먼트에 대해 에버리지 피처를 계산하고 학습된 오토 인코더에 입력을 합니다. 네 번째로 각 세그먼트의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해당 영역의 트래버서빌리티 코스트가 됩니다. 네, 다섯 번째로 이 비용들로 2D 코스트맵을 생성을 하게 되겠고요. 여섯 번째로 뎁스 정보를 이용하여서 2D 코스트맵을 3D 공간에 프로젝션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3D 코스트맵을 로봇의 로컬 플래너에 저장을 하여서 주행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네, 이것을 종합을 하자면은
로봇이 실시간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를 슈퍼픽셀로 나누고 각 영역의 특징을 추출하여서 학습된 인코더에 넣고 여기서 나온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즉 트래버서빌리티 코스트를 가지고 2D 코스트 맵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2D 코스트 맵을 뎁스 정보를 활용을 하여서 3D 공간에 투영을 하게 되고 로봇의 어, 플래너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로봇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과 같이 안전한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밸리데이션과 엑스페리먼트 파트인데요. 두 가지의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래버서빌리티 에스티메이션은 얼마나 높은 정확도를 기록을 하는가. 그리고 둘째로 실제 로봇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복잡한 환경을 성공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가 이고요. 실험에서는 애니멀 사족 로봇과 Z2 카메라가 장착된 이 논문만의 자체 센서 장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모델의 정량적 정확도를 평가했습니다. 숲길 이미지 500장을 정답 데이터로 만들어서 모델의 예측과 비교를 하였고요.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섞어서 학습했을 때 정확도가 8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모델의 일반화 성능에 큰 도움이 됨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만으로 학습해도 실제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심2리얼의 전이 가능성도 입증을 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 해당 파트는 실제 로봇을 실험한 결과이고요. 먼저 실내 환경에서 장애물로 구성된 미로를 통과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은 코스트맵을 기반으로 안전한 경로를 계획해서 모든 미로를 성공적으로 통과를 하였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하얀색 바탕의 바닥도 안전한 길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모델이 단순히 특정 물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을 학습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야외 환경 실험입니다. 숲과 유사한 환경에서 로봇이 나무와 울타리는 피해가면서 풀밭을 가로질러 가도록 하였고요. 해당 이미지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짧은 풀은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나무와 울타리 같은 장애물은 위험한 빨간색으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덕분에 로봇은 부드럽게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였고 반면에 단순히 높이 정보만 사용하는 기존 방법들은 이런 환경에서 주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해당 방법이 지형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예, 결론에 앞서 연구의 한계점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해당 What's Your Step 논문은 사전 학습 모델의 강력한 특징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트래버서빌리티를 예측함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현재 출원 속도는 실시간 반응에 있어 생각보다 좀 다소 느린 편이었고 출력값의 미세한 변동성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학습 데이터에 전혀 없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 문제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3D 코스트맵의 정확도는 전적으로 뎁스 카메라의 성능에 의존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논문은 RGBD 카메라만으로 복잡한 지형의 트래버서빌리티를 판단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Watch Your Step을 제안을 하였고요.
안전한 길의 패턴을 학습하고 그 외의 것을 이상으로 탐지하는 이 어노멀리 디텍션 접근법으로 실제 로봇이 다양한 실내나 실외 환경을 성공적으로 주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을 학습하는 것이 비정형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